축구 경기에서 카메라의 앵글은 언제나 골을 넣은 스트라이커나 화려한 개인기를 보여준 에이스를 향합니다. 신문 일면도 발롱도르 투표도 모두 그들의 몫이죠. 하지만 그들이 빛날 수 있도록 가장 어둡고 굳은 곳에서 묵묵히 진흙을 뒤집어 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메오네에서 다룰 선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금기를 이끌었지만 단 한 번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탐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동료가 쓰러지면 가장 먼저 달려가 심판과 맞서 싸웠던 투견. 하지만 완장 하나를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모든 영광을 내려놓았던 영원한 캡틴. 바로 우리의 등번호 14번 가브리엘 페르난데스. 가비의 서사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가비는 뼛속까지 아틀레티코의 피가 흐르는 성골 유스였습니다. 마드리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적백색 유니폼을 입고 뛰었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유망주 시절의 가비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페르난도 토레스처럼 데뷔하자마자 세상을 놀라게 할 파괴력도 화려한 발재간도 없었죠. 결국 가비는 1군 무대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적을 전전하다 2007년 레알 사라고사로 팀을 떠나게 됩니다. 고향팀에서 실패했다는 낙인. 보통의 선수라면 좌절하거나 기량이 하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비는 그곳에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사라고사에서 주전 미드필더로 도약한 것은 물론 압도적인 리더십을 인정받아 타팀의 주장원장까지 차게 되었죠. 가장 낮은 곳에서 치열하게 생존하는 법을 배운 가비는 2011년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부름을 다시 받습니다. 가비가 아틀레티코로 돌아온 직후 팀의 역사를 바꿀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부임이었죠. 시메오네 감독은 오직 땀과 투지 그리고 전술적 규율을 강조하는 촐리스모를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메오네는 이 거친 철학을 그라운드 위에서 완벽하게 구현해낼 페르소나로 주저없이 가비를 선택했습니다. 가비는 시메오네의 철학 그 자체였습니다. 매경기 12km, 13km를 미친듯이 뛰어다니며 상대방의 공격을 끊어냈고 공을 빼앗으면 가장 먼저 최전방으로 치명적인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동료가 실수를 하면 달려가서 호통을 쳤고 어린 선수들이 흔들릴 때면 멱살을 잡아서라도 투지를 끌어올렸죠. 가비가 완장을 차고 중원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아틀레티코는 유럽에서 가장 상대하기 껄끄러운 그 누구도 뚫어낼 수 없는 강철의 팀으로 변모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양강 구도를 부수고 13-14 시즌 라리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을 때 그 기적의 중심에는 언제나 피투성이가 된 가비가 서 있었습니다. 가비는 라리가 우승팀의 주장이자 핵심 미드필더였고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도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객관적인 실력만 놓고 보면 세계 어느 국가대표팀에 가도 주전을 꿰찰 수 있는 레벨이었죠. 하지만 가비의 커리어에는 너무나 뼈아픈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 국가대표팀 A매치 출전 기록이 평생 0회라는 사실입니다. 단 한 경기도 스페인 유니폼을 입지 못했습니다. 가비의 전성기는 하필이면 사비, 이니에스타, 세르히오 부스케츠, 사비 알론소 등 스페인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금 미드필더 세대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들은 예쁘고 세밀한 티키타카에 어울리는 선수들만 선발했고 거칠고 투박한 아틀레티코의 싸움꾼 가비는 언제나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자들은 매번 가비에게 국가대표 탈락에 대한 심경을 물으며 그를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가비는 단 한 번도 불만을 터뜨리거나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대표에 가지 못하는 건 슬프지 않습니다. 제게 유일한 국가대표팀은 오직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뿐이니까요. 우승팀 주장의 국가대표 0경기 출전. 그것은 세상의 시선으로는 불운이었지만 아틀레티코 팬들에게는 가비가 오직 우리 팀만을 위해 인생을 바쳤다는 가장 슬프고도 위대한 훈장이 되었습니다. 가비의 헌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2018년 유로파리그 결승전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마르세유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그날 밤 우승 시상식의 가장 화려한 하이라이트는 언제나 팀의 주장이 트로피를 하늘 위로 번쩍 들어올리는 순간입니다. 캡틴인 가비가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할 수 있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가비는 시상대에 올라가자마자 뒤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나기로 한 동갑내기 친구이자 팀의 상징 페르난도 토레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영광의 트로피 리프팅을 기꺼이 토레스에게 양보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언제나 동료들에게 그리고 팀의 위기와 비난은 언제나 내 어깨 위로. 그것이 가비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팀의 완장을 짊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2018년 여름, 가비는 25살의 나이로 돌연 중동의 알사드 이적을 발표합니다. 팀은 그와 재계약을 원했고 팬들도 은퇴할 때까지 함께해주길 바랐지만 가비는 떠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벤치에 앉아 팀의 주급을 축내고 후배들의 앞길을 막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팀이 한 단계 더 세대 교체를 이루기 위해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자신이 스스로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심지어 화려한 은퇴식이나 고별 경기조차 마다하고 조용히 기자회견만을 남긴 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입단할 때부터 떠나는 그 마지막 날까지 단 한순간도 자신보다 팀을 아래에 두지 않았던 사나이. 우리는 그를 캡틴이라 부르고 전설이라 씁니다. 화려한 골잡이는 팀의 승리를 가져다 주지만 가비 같은 헌신적인 리더는 팀의 영혼을 불어넣습니다. 가장 평범한 재능으로 태어나 스스로 짙은 그림자가 되어 아틀레티코라는 별을 가장 눈부시게 띄어올린 남자. 그렇게 등번호 14번 가비는 우리의 위대하고 영원한 심장으로 남았습니다.